철학적인 생각을 많이 한 분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병철 씨라는 분은 시간이 갈수록 위대해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위대하게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그분이 1950년대부터 회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인재제일주의로 그렇습니다. 인재제일주의. 사실 1950년대에 인재제일주의라는 것은 좀 맞지 않았어요. 그때는 무슨 직업이든 돈만 벌면은 일을 할 수 있으면 됐지. 그게 뭐 인재가 필요하느냐. 그러나 그때 벌써 이병철 씨는 이 기업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고 우수한 사람을 양성하고 우수한 사람을 기르고 우수한 사람을 또 우수하게 일을 하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결국은 기업 경영이라는 것은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고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는 반드시 아무리 바빠도 이병철 씨가 관상까지 보고 해서 사람을 뽑았다. 그래서 이 삼성이라는 회사가 결국 경제 엘리트를 만드는 사관학교가 됐다. 삼성에서 다른 데 옮기더라도 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테니까 그거 괜찮다고 하면서 이 삼성이라는 회사로 이 재주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았다. 그것이 성공 비결인 것입니다. 기업이 우선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지 몇십 년을 보면서 사람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것은 보통 사람들이 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그야말로 사상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안 되죠. 바로 그 이병철 선생 포함. 저는 이병철 씨를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게 1983년 12월인데 월간조선에 있을 때인데 그때 우리 조선일보에 계셨던 소설도 쓰신 선우휘 주필이 우리 월간조선을 위해서 이병철 씨하고 올해 대담을 했어요. 제가 기록을 하기 위해서 제가 따라갔습니다. 신라호텔 그 꼭대기에서 이병철 선생하고 만나서 두 분이 대화를 하는데 아주 이 서로 통하니까 이야기를 한 6시간 정도 했습니다. 아마 이병철 씨가 그렇게 오래 이야기한 건 처음일 거예요. 제가 그것을 녹음 테이프를 해가지고 기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이병철 씨는 이 문장을 완전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 경상도 사람이 흔히 이야기하듯이 툭툭 던지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수군포란 말을 쓰더라고요. 수군포. 수군포란 말 아시죠? 경상도에서 많이 쓰는 수군포. 수군포란 말은 그 영어의 스쿠프란 말인데 이 수군포란 말을 쓰고 아주 그 사투리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말 중에서 아주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그때 한참 이분이 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하도록 반도체에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 반도체를 해가지고 돈을 벌 것이냐 아니면 삼성이 반도체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망하게 될지 모른다. 아주 상황이 투명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분이 하는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요. 예컨대 조선은 30만 톤 탱가를 만들면은 뭐 몇천만 달러를 버는데 이 반도체는 1톤만 만들어도 뭐 그만큼 많이 번다든지 이렇게 수치화해가지고 아주 간단명료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그 생활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생활을 관리를 할 때 일주일을 미리 딱 시간표를 짠답니다. 그래서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목욕을 하는데 냉온탕을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또 몇 분 하고 수요일에는 반드시 골프를 치고 하는 그 딱 시간에 대한 계획서가 딱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침범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 시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박 대통령이 아무 사전 예고 없이 청와대로 오라고 했더니 이 계획 때문에 못 가겠다고 해가지고 안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 그 골프장에 대통령이 예고 없이 와가지고 오니까 그 골프장을 관리하던 사람이 회장한테 전화를 이병철 씨한테 전화를 그러니까 이병철 씨가 아니 아무리 대통령이 없지만 남의 집에 올 때 미리 알리고 와야지. 그래서 나는 못 가겠다고 해가지고 안 갔다는 또는 늦게 갔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처럼 이분이 배짱이 있어요 사람입니다. 또 박 대통령은 그런 사람을 또 인정을 했어요.
그렇게 금방지다 해가지고 뭐 괴롭히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두 분 다 한 분은 경제 대통령이고 한 분은 어떻게 보면 이 권력의 대통령인데 서로와 서로를 인정한 분들이었습니다. 연세는 이병철 씨가 많았습니다. 그때 선우희 씨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병철 씨가 뭐라고 하느냐, 그때 한참 공장을 새로 짓고 있을 때인데 자기는 무슨 공장을 새로 시작할 때가 제일 기분이 좋다고 했습니다. 새로 시작을 할 때는 막 거기에 몰입을 해가지고 새로 무슨 시설을 도입하려고 사람을 또 이렇게 스카우트 해가지고 짜고 해가지고 공장이 딱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흥미가 없어진다고 했어요. 무슨 일을 새로 시작할 때는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그게 새로 시작된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막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흥미도 잊어버리고 가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공장에 한 번도 안 간 적이 있대요. 그걸 느끼면서 제가 이분이 바로 창조적인 사람이구나.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창조를 한다고 합니다. 창조, 새로운 일을 한다. 그래서 이분 말씀이 자기는 제일 싫은 게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게 그걸 죽기보다 더 싫다고 얘기해요.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게 그렇게 싫대요. 창조적인 사람입니다. 이병철 씨는. 그러니까 그 창조를 음악이나 예술이나 미술이나 이런 데서 발휘하면은 위대한 피카소 같은 분들, 뭐 조수미 같은 위대한 가수, 안익태 선생 같은 작곡가가 되지만은 이것을 기업에서 발휘를 하니까 어마어마한 창조를 한 거죠. 말하자면은 창조를 했어요. 60년 전에 한국에서 어떻게 삼성과 같은 회사가 생길 줄 알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회사도 출발하는 데는 인간이 가진 그 철학에서, 가치관에서 출발한다. 사상에서 출발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병철 선생은 항상 기업을 통해서 애국하겠다는 기업 보국, 사업 보국 이것을 모토로 해서 생활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인터뷰할 때 보니까 이분이 구두, 뭐 신발, 구두, 양복, 시계 이게 전부 다 세계 인류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계도 뭐 아주 비싼 거. 또 그걸 이분이 절대 뭐 숨기지 않고 아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세계 인류 기업을 만든 것이 본인이 인류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분입니다. 이분은 음식도 인류를 먹어야 되고 옷도 인류를 입어야 되고 해서 그분이 인류를 보는 세계의 명품을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물건을 만들어도 인류를 만들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그걸 사치로 보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 요새 좌파적 평등주의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병철 씨가 그렇게 비싼 밥 먹고 비싼 시계 차고 다니는 것을 양극화를 뭐 조장을 한다든지 빈익빈 부익부라 해가지고 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업 정신이 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인류를 이해하는 사람이 인류를 만들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원래는 이 6.25 60주년 그리고 일제시대 들어간 지 100년 근데 이게 연결이 돼요. 이 두 가지 개념이 사실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것을 연결시켜서 이런 구호를 하나 만들었어요. 60년 전쟁을 끝장내가지고 일제 100년을 정리하자. 60년 전쟁은 6.25입니다. 6.25가 1950년에 시작됐으니까 아직도 끝나지 않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60년 전쟁. 이걸 반드시 끝내야 됩니다. 이 후반전에 들어가야 돼요. 프랑스하고 영국이 14, 5세기에 서로 싸워서 100년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17세기에는 신교와 구교도가 독일을 중심으로 싸워서 3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60년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이것을 끝내야 되는데 이걸 끝내면 뭐가 끝나느냐 하면 동시에 일제시대 100년이 아직도 계속되는 나라 같습니다. 일제시대가 뭡니까? 마음대로 말 못하고 마음대로 직업도 선택하지 못하고
하는 이 노예 상태로 사는 것이 일제시대였지 않습니까?